오늘도 법회 시작하면서 다들 삼귀하셨죠? 네. 항상 불교 법회할 때마다 저희가 삼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세 가지에 대해서 귀의를 한다. 귀의를 한다는 건 이제 그것을 의지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의지처로 삼음으로 인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소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불교에서는 먼저 붓다, 그죠? 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교를 처음 개조한 개조인 거죠. 그래서 붓당 사라낭 가차미해서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그죠? 부처님을 귀의초로 해서 내가 간다.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담망 사라낭 가차미해서 이번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 그죠? 가르침. 네. 세 번째는 상감 사라남 가차미해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두띠암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면서 항상 이걸 반복하세요. 근데 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불교의 세 가지 보물 이래서 삼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조계종의 이제 삼보, 그죠? 예, 상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붓다는 그죠? 불교의 개조이니까 당연히 그죠? 예, 저희가 귀의를 하고 법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니까 또 저희가 귀의를 해요. 근데 승은 왜 귀의를 할까요? 여러분은 항상 삼귀의를 하시면서 난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승가에 귀의하시나요? 왜 승가에 귀의하시나요? 네, 부처님하고 법은 뜻은 별로 이의는 없으시죠. 본인들도 귀의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승가 같은 경우에는 왜 귀의를 할까요? 왜 승가가 귀의의 대상이 될까요? 사상팔배를 이루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지금 핵심을,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예, 8명에서, 그죠? 8종의 성자, 그죠? 사상팔배라고 해서 저희가, 예, 이제 8종의 성자들이 이루고 있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승가에는 아까처럼 진용 스님처럼 훌륭하신 스님도 계시죠. 예.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실망스럽네, 라고 하는 스님도 계시죠.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자보다도 조금 좀 더 저기 하지 않으신가라고 느낄 정도의 분도 계시죠. 네. 그럼 그분은 사상팔배에 들어가실까요?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죠, 당연히. 네. 근데도 왜 우리는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불교 법회를 할 때마다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네. 자, 네? 법을 전해주니까.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니까죠. 예. 네,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니까인데, 네, 법을 전해주지 않는 분도 있는 듯한 가끔.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먼저 이제 승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저희가 상감, 사라남, 가참이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상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가 먼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빨리어 그대로 하니까 삼강, 사라남, 가참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다른, 그죠? 사찰에 가서 법회를 하실 때는 뭐라 그러세요? 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세요. 스님에게 귀의합니다. 혹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 저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묘한 사실은 오해를 사실은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가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수행을 위해서 출가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 그 스님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네. 그래서 이 승가가 가장 처음 등장한 건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들을 대상으로 초존법륜 하시잖아요.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그때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승가가 만들어진 시작은 바로 초존법륜을 해서 5명의 비구가 부처님한테 귀의했을 때. 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럴 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나처럼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면 빨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선택한 게 사실은 집단 생활, 승가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명한테 그래 너는 여기서 혼자 수행하고 너는 여기서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5명을 데려와서 함께, 그래서 부처님과 더불어 6명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가라고 상감사라남 가차미 할 때 상가는 이제 중국에 와서 승가라고 저렇게 음사어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가짜라는 말이 떨어지면서 승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요 승이라고 저희가 상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율장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4명 이상의 스님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승가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4명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남성 그 출가승려인 비구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스님들은 비쿠. 예, 원래 빨리어 원어는 비쿠인데 비구라고 이제 음사를 중국에 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쿠니라고 해서 여성형을 씁니다. 비구, 비군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걸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탁발하는 사람, 걸식하는 사람. 네. 그러면 이 비구, 비군이와 더불어서 사부대 중에 들어가는 게 누구죠? 우바세, 우바이. 네. 우바세, 우바이의 원어가 갖는 의미는 시중을 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 출가자인 비구나 비구니는 생산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에서 선종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런 텃밭에서 뭐 이렇게 농작물 같은 거 재배하잖아요. 이런 것도 수행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불교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텃밭을 가꾸거나 약간의 이제 뭐 어떤 그런 생산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절대로 생산 활동은 완전 금지. 네. 그래서 비구나 비구니는 오로지 수행과 설법 이것만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의식주나 약 같은 거는 누가 제공을 해주냐? 제가자가. 예,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제가자가 공해줍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그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수타니파타 같은 데 보면 어떤 이제 바라드와자라고 하는 바라문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집 앞에 서 있어요. 그 이제 음식을 받기 위해서, 공양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라드와자가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사는데 왜 그 곧다마는 그렇게 남이 주는 거 받아서 먹고 편하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 나도 넌 다 갈고 닦게 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갈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당신이 그러는 거 뭘 언제 씨를 뿌렸고 언제 밭을 갈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있어서 뭐 정진이 뭐 예를 들면 뭐 씨앗이고 뭐 고행이 열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에 있어서 본분, 수행자에 있어서 본분은 오로지 수행이다. 예. 그래서 의식주나 이런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행자가 애를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다른 번뇌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비구, 비군이라는 말 안에 담긴 것처럼, 아주 어원 그 자체에 담긴 것처럼 출가자는 오로지 걸식을 통해서 식생활을 해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승가는 개개인의 승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4명 이상의 스님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생활하는 걸 저희가 승가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이 4명이고 더 많아지는 건 상관없죠. 예. 그래서 결국 문제는 자,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수행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오비구가 귀의를 하면서 부처님은 개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모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할 때 해탈이나 열반, 그죠? 여기에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걸 분명히 이제 고민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출가의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죠. 네. 그래서 특별한 이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생겨난 게 승가인데요. 승가의 이제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활동을 절대로 안 해요. 네. 반드시 오전에 그 마을로 내려가서 제가자들이 바루 안에 담아주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오후 불식을 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찾아오거나 아니면 잘 찾아가서 제가자들한테 설법을 해주든, 이게 이제 생활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의식주, 승가에 들어오는 의식주는 공동 분배를 한다라고 하는 또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나이나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 계를 받고 들어오는, 그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법납이라는 건 그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납에 따른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제 승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아까 이제 진용 스님께서 그죠? 예, 수행 이제 관련된 그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항상 뭐 37조도품이나 여러 가지 수행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들을 기회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승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 계층도 있지만, 당시에 그래서 바라문이라든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당시 인도의 그 사성계급에서 낮은 사람들 있죠. 수드라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거의 배우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면 부처님한테 들어오는 사람은 한 구절을 못 외워가지고 그죠, 몇 년 고생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지적인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들이고 다양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데 엄청 다르겠죠. 네,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처음부터 다 이게 완성된 사람들이 승가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각각죠. 근기도 다양하고, 예, 뭐 나이도 다양하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이 들어서 뭐 80세 막 이랬을 때 출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또 어려서도 하고, 이게 막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승가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규범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전공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사장님께서 항상 제가 율장을 전공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참 감이 좀 잘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율장에 대해서 별로 들으실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문헌을 저희가 삼장이라 그러죠. 예, 세 개의 바구니예요. 예. 그래서 각각의 가르침을 이제 하나의 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해서 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경장이죠. 요거는 이제 경에 관련, 저 경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교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수행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오늘 진용 스님 말씀하신 거나 이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주로 저 경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성제라든지 뭐 12연기, 예, 팔정도, 뭐 중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수행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수행을 하면
잘 올라가면은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정말 백과사전 같은 그런 이제 가르침을 모아놓은 걸 저희가 경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율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율장은 뭐냐면 부처님이 출가 제자,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구, 비군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승가의 정식 구성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한 규범입니다. 비나야가 율이란 뜻인데요. 부처님이 승가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한 규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가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런 수행도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올라가 주느냐 하면 아니죠. 예, 저희가 뭐 단지 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해도 누구는 엄청 잘 따라오지만 누구는 정말 기초부터도 못 따라와서 또 하고 하다가 뭐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승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여러 가지 율을 제정하시겠다. 저거를 모아놓은 거를 저희가 율장이라고 그래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논장이에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거는 저 첫 번째 경장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불교 교단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년쯤 되면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 부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 부파가 자신의 입장에서 저 부처님이 설하신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좀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예. 그에 반해서 1번, 2번은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1번은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직접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좀 안 하시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외국에서도 이제 관심을 끄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율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장은 조금 백과사전식이죠. 그러니까 가장 불교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세요라고 하는 걸 담아놓은 거지만 율장은 그때 부처님이 그 출가자들을 위해서 제정한 규범인데요. 이거를 제정할 때 원칙이 뭐냐면 수범수제예요. 수범수제 뭐냐? 범할 때마다 제정한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5명의 그죠? 비구, 오비구가 초존법을 통해서 귀했어요. 그때부터 5년 정도까지는 승가가 잘 돌아갔대요. 아무 잘못하는 일도 없고요.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그때는 나름 그래도 이게 그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그 굉장히 나름 그 동기도 분명하고요. 좀 그죠? 바람은 막 이런 사람들 막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근데 이제 다른 문헌에서는 또 뭐 12년도 얘기를 하는데 5년 동안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없이 청정하게 굴러갔대요. 근데 갑자기 그때 누가 처음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수딘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이제 기근이 드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출가했던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마을로 이제 근처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어머니가 야, 네가 출가하는 건 좋지만 네가 나감으로 해서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냐. 근데 그 집이 엄청 부잣집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가에 다 이게 이제 환수가 된다. 다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놔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지, 수딘나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근데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 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무리한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만, 애기 네가 낳아주면 내가 너 출가한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래. 하고 이제 자기 이전에 출가하기 이전에 처와 이제 그 음욕 법을 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뭔가 좀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닌가. 근데 그때까지는 규범이 없었어요. 아무 규범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거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니까 이제 막 몰골이 막 재지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스님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자네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에 그렇게 안 됐나? 그러니까 내가 이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이제 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이 이제 엄청 뭐라 하시면서 절대로 그러니까 독사의 입에다가 남근을 넣을지언정 절대로 음욕법을 하면 안 된다. 음욕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음욕법이에요. 이게 음욕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5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불살생이 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불사음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제 제가자 같은 경우에 불사음이라고 했을 때는 저거예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거예요. 예. 근데 출가자는 아니에요. 가장 계율의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그 비범행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불음이라고 하죠. 예. 아예 모든 음욕법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로 제정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를 제정해 가요. 하나씩.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율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음욕법을 맡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그 나라에 그 이제 목재를 또 가지고 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전 이상의 도둑질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로 들어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가 돼서 가장 무거운 죄를 저희가 이제 바라이죄라 그래요. 예. 그래서 바라이죄가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승잔 해가지고 전부 이제 8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중죄부터 경죄까지 쫙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파마다 조금 개수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빨리 그 테라바딘, 그죠? 예. 지금 진용 스님 쪽 계통은 227개. 비구 스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요 북방 쪽에 사분율 계통은 250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범 수제로 해서 다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율이 왜 제정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인연담이 저희가 소개가 다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신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장은. 그러니까 경장은 부처님 설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쫙 모아서 백과사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율장은 저희가 읽어보면 그때 부처님 물론 이제 지금 있는 게 그대로 다 부처님 당시의 사건은 아니겠죠. 나중에 이제 추가된 것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때 몇백 년 동안 승가 안에서 발생한 일들을 전부 신문의 기사처럼 사실은 갖다 놓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단의 역사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이 율장이 요즘에 이제 사실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예요. 예. 근데 여하튼 간에 저희가 사실은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 그런 교단의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경장도 중요하지만 그 경장에서 설하는 부처님의 교리를 그죠? 어떻게 제가자들이 과연 그 환경 속에서 승가를 형성을 해서 실행해 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경장하고 율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집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상기띠, 그죠? 함께 노래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불교 역사상 몇 변의 결집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결집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첫 번째 안거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라자가하 왕사성 칠엽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대가섭, 그죠? 마하가사빠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이때 아난다가 법을, 그죠? 아까 경장에 들어가는 가르침, 그 다음에 우빠알리가 아까 비나야 삐따까 율장에 들어가는 가르침을 암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장과 율장이 만들어지게. 다시 말하자면 3장 중에서 경장과 율장은 부처님의 사실은 직설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초기의 불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두 개의 기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승가는 왜 귀의 대상이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율장에서 당연히 이제, 그죠? 승가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승가의 스님들은 경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저희가 물론 귀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한, 어떻게 보면 근기가 떨어지는 분들도 승가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길로, 그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주제를 했냐면, 제가 작년에 어느 단체, 그제 불교 단체 의뢰를 받고 특강을 했는데요. 뭐 그때는 그냥 이제 승가의 생활을 그냥 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끝나는데 그 앞쪽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들으셨던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노보살님께서 이제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저는 맨날 삼귀를 하는데 솔직히 부처님하고 법에 귀의한다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갔는데 승가는 알 듯 모를 듯 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승가에 귀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뭔가 있었는데 오늘 승가의 생활을 듣고 나니까 아, 이래서 이 승가에 귀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삼귀 귀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되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 내가 공부하는 이 승가의 생활이라는 게 그냥 승가의 생활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런 삼귀라고 하는 기본 신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저도 그 순간에 듣고 굉장히 그 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감히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이제 문헌에서는 이렇게 문헌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라바다의 빨리상자부 쪽에서는 이게 이제 아난다라는 스님이 그 제가자를, 저희 우빠사카 자나라는 게 이제 제가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자가 이제 이제 해야 될 어떤 수행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책인데, 저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견과 개가 동일한 성자가 모여서 결합했기 때문에 승가다. 예. 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죠? 동일한 견해겠죠. 만약에 사성제가 있는데 나 사성제는 안 믿네 라든지 인연법이 있는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게 그게 안 돼. 원인 있어도 다른 결과도 나오던데 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의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해가 일단,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과 유리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한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승가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와 과, 그죠? 수행의 과정과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번뇌와 불안이 단절되고 그치기 때문에 이제 올바르게 소멸됐다라 해서 승가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종의 성자의 집단이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사실은 승가에 대한 그 규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견과 개, 그죠? 뭘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승가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도대체 승가라는 게 왜, 그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훌륭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율장의 근거에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승가는 저희가 율장에서 보면 화합승이라고 얘기해요. 네, 승가 이꼬르 화합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합하지 않는 승가는 승가가 아닌 거예요. 네, 승가는 반드시 화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막가 상가라, 사막가 화합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가, 그래서 화합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뭐 연초에 보면 각 종단에 이제 그 높으신 스님들 나와서 올해는 종단이 화합해야 합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합이 화두가 되는데, 이제 막연하잖아요, 사실 화합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모두 화합해야 된다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여기 21세기 불교 포럼 오시는 분들, 이사장님이 맨날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만약에 한다고 쳐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화합하셔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그죠?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에 나가셨어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싸우지 말고, 그죠?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막연한 거죠. 그게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 관련 없을 때는 저희가 사이좋게 지내죠. 그죠? 뭐 싸울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뭔가 서로가 이해관계를 따둬야 돼. 내가 저 사람 거를 뭔가 좀 더 뺏지 않으면 내가 좀 불리해. 라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가 가능하지만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뭔가를 뽑았는데 이게 좀 난 납득이 안 가네. 예, 이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게 뭐 화합이 되겠어요. 그죠? 예, 불만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탈퇴하고 그러는 거겠죠. 보통 이제 그런 집단들에서 보면. 근데 이제 율장에서는 이 화합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규정이에요. 예.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화합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갈마, 동일한 설계다. 예, 이거 조금 어려워지죠. 좀 참으세요. 네, 포인트라서. 근데 승이란 4명 혹은 5명 혹은 10명 혹은 무수다. 예, 후반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이제 제가 승가라고 했을 때 최소 4명 이상이라 그랬죠. 예, 4명 이상이 승가를 구성할 수도 있고 5명 이상이 구성할 수도 있어요. 10명 이상이 할 수도 있고 20명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의식을 치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조금 이제 나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앞에예요. 동일한 갈마, 동일한 설계. 요거를 같이 해야, 다시 말하면 갈마와 설계를 같이 할 때 그 승가는 화합승이라고 불린다. 다시 말하면 승가가 승가다우려면 갈마와 설계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예요. 갈마, 설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이제 승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승가는 4명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저희가 율장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현전승가라고 그래요. 현전, 뭐예요? 눈앞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예를 들면 통도사면 통도사가 하나의 현전승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스님들은 함께 생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현전승가. 해인사면 해인사. 하지만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스님들 한 4-5명이 같이 사시는 절도 있겠죠. 그런 것도 현전승가예요. 그래서 이 현전승가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그 표식만 정하면 돼요. 그래서 뭐 동쪽에는 뭐 저 큰 나무, 남쪽에는 저 큰 바위, 그죠? 북쪽에는 뭐 해서 요 일정한 사방 요런 이제 경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스님들은 하나의 현전승가를 구성하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요게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계라는 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표식을 정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방승가는 뭘까요? 들어보셨어요? 사방승가? 사방승가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과일을, 그죠? 맛있는 과일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과일을 예를 들어서 많이 사가지고 이제 해인사에 막 갔어요. 그래서 해인사 스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현전승가의 스님들이 막 나눠서 드시죠. 근데 만약에 땅을 보시를 했어. 그러면 땅은 나눠서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누구 소유가 될까요? 누구 소유가 되어야 할까요? 될까요? 하면 지금 상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그죠? 땅을 보시를 한다거나 무슨 건물을 보시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자? 네. 네, 제가자께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승가에 보시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자가 소유를 완전히 버리고 방기하고 승가에 줬다, 바쳤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죠? 음식처럼 상하는 것도 아니고 옷감처럼 나눌 수도 없어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땅을 승가에 보시를 했는데
그거를 쪼개서 너 이만큼, 너 한 평, 너 두 평 이렇게 스님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되어야 할까요? 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의 소유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땅이나 건물을 보시했어, 불교에. 그건 누구의 소유가 되면 좋겠어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스님? 네? 단체, 어떤 단체요? 네? 부처님이 항상 보시를 받으시면 뭐라 그러시냐면 나한테 보시하지 말고 승가에 보시해라. 현전 승가보다 사방 승가 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현전 승가에 보시하는 게 좋고 현전 승가에 보시하는 것보다는 사방 승가에 보시하는 게 좋다. 물론 과일이나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을 땐 당연히 현전 승가에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거, 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방 승가에 해야 돼요. 뭘까요? 읽으시겠어요? 사방이에요. 진짜 말 사실 학계에서는 저 사방승가의 의미를 둘러싸고 약간 이제 논의가 있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규정을 보면은 사방승가와 현전승가 어떻게 나뉘냐면 보시물의 차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현전승가는 말씀드린 대로 나눌 수 있는 가분물이라고 해서 음식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전승가에 보시를 해요. 그러면 현전승가의 구성원 스님들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보시를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현전승가의 스님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 하나에 모든 현전승가의 스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해인사에 땅을 보시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있는 해인사 스님들이 사용을 하지만 다른 송광사의 스님들이 해인사로 오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분비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이랬을 거라, 그죠? 지도 이렇게 보면 여기 부처님 이제 겐지스강 주변을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뭐 코살라도 있고, 그죠? 까시도 있고, 마가다도 있고, 앙가, 아반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불교는 어떻게 스님들은 있었냐? 수많은 현전승가를 가지고 존재한 거예요. 점 단위로. 여기는 4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기는 100명의 현전승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현전승가가 화합을 실현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스님들이 자유롭게 막 유행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마가다에 있는 스님이 코살라 쪽으로 가면 코살라에 있는 현전승가에 가서 또 자유롭게 머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전승가, 저희가 그래서 승가를 이해할 때는 현전승가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화합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단위가 없으면 사실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단위가 있어야만 저희가 화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2가지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화합을 하려면 동일한 갈마, 동일한 설계를 해야 된다. 요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너희들은 내가 말한 그대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먼저 후반에 나오는 동일한 설계라고 하는 걸 보시면 설계는 계를 설한다는 건데요. 무슨 계를 설하느냐? 저기서 계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딘나가 음욕법을 저지르면서 조문이 제정되기 시작했다고. 그죠? 지켜야 될 출가자들이 그거를 모아놓은 거를 저희가 바라제목차라고 얘기해요. 조문집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뭐 저희가 헌법, 그죠? 헌법집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라제목차를 보름마다 한 번씩 동일한 현전승가에 소속하는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 바라제목차, 그러니까 227개를 낭송을 하면서 자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부처님이 제정하신 그 조문들, 227개 조문을 혹시라도 어기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참회하는 의식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애매해져서 2008년부터 그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하실 때 저희 결계 및 포살법 해서 지금 조계종 승단에서도 이제 뭐 보름마다 한 번은 아니지만 안거 기간이나 안거 끝나고 나서 포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포살은 이 스님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이 자신들을 위한 규범들을 제정을 해놓지만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은 그죠? 예, 모르는 거죠, 자기가.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를 그죠? 저희가 계청정이라고 해서 계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말로 계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근기가 뛰어난 스님들은 지키겠지만 그죠? 근기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이게 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모여서 바라제목차를 낭송을 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서라도 내 잘못을 상기시켜서 이제 참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걸 함으로 인해서 뭐 큰 어떤 받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한 행동이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참회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름마다 한 번씩 이것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 바라제목차는 부처님이 이 비구나 비구니를 위해서 제정한 이 규범들을 모아놓은 규범집이에요. 그래서 8개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바라이부터 멸쟁까지인데 바라이 승잔이 이제 무거운 죄로 들어가고요. 이제 나머지는 좀 가벼운 죄. 그래서 가벼운 죄는 참회만 해도 되는 거고요. 바라이 승자는 엄격해요. 네. 그래서 승자는 정해진 좀 벌을 받아야 되고요. 바라이는 사실은 저지르면 비구 비구니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음욕법을 비롯해서 4가지가 저기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보름마다 포살을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살은 굉장히 이제 승가에서는 청정과 화합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청정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그 250개나 227개를 들으면서 본인이 잘못한 거는 없나라고 하는 걸 체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항상 저걸 통해서 스님들은 청정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화합, 아까 물론 이제 화합의 정의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화합포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마기 우보사타라고 해서 화합을 위한 포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포살은 보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꼭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포살은 좀 특수하게 승가가 싸워서 나뉘었다가 다시 재결합할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 이 율장의 대품 보면 이제 코삼비 건도라고 하는 건도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세 당시에 발생한 승가 분열 사건으로는 뭘 아세요? 대표적으로. 부처님 제세 당시에 부처님의 승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악인. 아, 네네, 제받았다. 네네. 그쵸, 제받았다, 제받았다라고 그러죠. 제받았다가 왜 그저 미친 코끼리도 불어놓고, 그죠? 그래서 승가 분열시켜서 자기가 이제 부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사건과 더불어서 부처님 당시에 발생한 승가 분열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2가지가 부처님 당시에 일어난, 물론 이제 짜잘한 거는 있지만 아주 큰 사건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는 제바달다, 대바다타의 파승 사건하고 이 코삼비 비구들의 파승 사건이에요. 이제 2가지 사건이 좀 성격이 다른 게 제바달다는 제바달다가 부처님, 그죠? 일반 비구가 부처님을 상대로 분열을 시도한 거죠. 코삼비 건도는 아니에요. 스님들끼리 싸운 거예요. 예.
근데 이 보시면 이제 왜 싸우게 되냐면 어떤 스님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어요. 근데 이제 계율에는 없지만 그 사찰에서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 이제 지키는 규칙이 볼일을 보고 난 사람은 반드시 물통에다 물을 채워놓고 나온다. 이게 이제 이제 서로 지키는 규칙이었어요. 예. 근데 이 스님이 깜빡했어. 물을 다 쓰고는 깜빡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스님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났는데 물통에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나잖아요. 우리 그저 볼일 보고 났는데 화장실에 휴지 없으면 엄청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너 잘못하지 않았냐? 이제 막 너 왜 그랬냐? 막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이 꽤 나름 승가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 그건 계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제 이쪽에서는 이러고 이쪽에서는 뭐가 왜 그러냐? 그게 규칙이다. 하면서 둘이 이제 엄청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편이 나뉘게 된 거죠. 예. 그래갖고 두 그룹이 얼마나 싸우는지 부처님이 중재에 들어갔어요. 싸우지 마라. 그냥 저쪽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네가 참회해라. 그리고 너는 이쪽에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막 구박하지 마라. 했는데 아니 부처님 조용히 좀 하오게라고. 이게 율장에서요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보통은 부처님이 다 해결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근데 이 경우에는 부처님이 중재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요. 예, 부처님 조용히 계세요라고 그래요. 이건 저희들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조용히 계세요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사바티로 가버리셔. 이게 코산비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바티로 가버리셔.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들도 화가 났어요. 네. 아니 부처님 우리 여기 코산비에 계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 스님들이 맨날 저렇게 허구한 날 싸우니까 부처님 가버리셨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저분들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보시도 하지 말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너무 이제 이게 격앙됐을 때 한쪽이 그러니까 같이 지금 현전승가를 구성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한쪽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자기들끼리 현전승가를 만들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싸워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괜찮다. 응, 괜찮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분열해서 나간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포살하고 잘하고 살면 그걸로 오케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처님이 뭐 이제 반대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이 설명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잖아요. 화합하라고 하지만 도저히 화합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얘라고 화합하라고 하는데 난 얘 못 봐.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고 나 저거 못 참아.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화합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쪽이 나갔지만 그 한쪽이 내가 말한 대로 여법하게 살면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제가자들이 막 이러고 이러니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심했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열했던 승가가 다시 화합하고 싶으면 화합포살을 해라. 모여서 그 상징으로 포살을 하면 그걸로 다시 화합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부동주라 그래서요. 이렇게 개념을 이제 동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는 좀 특이한 개념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화합해라 하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한쪽이 나가더라도 한쪽에서 여법하게만 살면 그러면은 괜찮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화합을 하고 싶으면 화합포살을 통해서 화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청정과 화합을 상징하는 거고요. 불교가 사실은 인도를 떠나서 뭐 동아시아나 여러 각국으로 이제 퍼져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인도에서 했던 많은 의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포살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실행돼 왔던, 그리고 불교가 뭔가 위기에 빠졌을 때, 승가가 뭔가 청정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서 위기를 느낄 때마다 스님들이 항상 들고 나는 게 이 포살이라는 행사예요. 그래서
요 포살은 이제 그렇고요. 이제 갈마, 요 갈마가 이제 아까 제가 그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갈마하고 포살, 아니, 설계. 네, 설계는 포살이에요. 갈마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이제 신문 기사 불교계 잡지 보면 뭐 대중공사, 산중공사 이런 말 들으시죠? 그래서 산중공사를 통해서 뭐 방장 스님을 만장일치로 뽑았다. 뭐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원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갈마. 예. 그래서 산스크리트 까르만, 빨리어 깜마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업이라고 할 때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어원인데 율장에서 사용될 때는 이제 갈마라고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끓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하다, 만들다, 뭐 실행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이 끓이라는 동사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승가에서 이제 현전 승가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뭔가 실행하는 모든 의식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스님을 받아들일 때 저희가 계를 주는 수계를 하잖아요. 수계의식 하잖아요. 그것도 수계갈마. 그리고 아까 포살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포살갈마. 예. 그 다음에 또 자자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자자갈마. 그 다음에 승가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스님들끼리.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전승가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의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갈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승가에 과일이 들어오면 그거를 똑같이 공동 분배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소임자를 뽑는 것도 갈마. 예, 그래서 승가에서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의사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저 갈마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갈마를 통해서 해요. 근데 이 갈마의 중요한 이제 진행은 보시면 이제 안건을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 아무개를 뭐 과일을 나눠주는 뭐 소임자로 선발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오늘은 뭐 누구누구에게 뭐 개를 주겠습니다. 라든지 안건을 얘기하고요. 그걸 저희가 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확인을 해요. 네. 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안건 고지하고 모인 사람들한테 찬반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건의 사안에 따라서 좀 가벼운 거는 안건 한 번 하고 찬반 여부 한 번 해요. 요걸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백이갈마라 하고, 이제 중대한 사안은 안건 한 번 하고 찬반 여부는 3번 확인해요. 요 백사갈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사안, 누군가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포사를 한다든지, 자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중대한 행사들은 백사갈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좀 구성원한테 찬반 여부를 3번이나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갈마가 이 원칙이요. 굉장히 재밌는 원칙. 이 갈마, 그러니까 사실은 율장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율장에 제가 볼 때 한 80%는 저 갈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피소드는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갈마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거의 그 율장의 대부분의 주제예요. 그만큼 갈마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을 해요. 그죠? 예. 저희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거 별 문제 없는데 뭔가 그죠? 예,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뭔가 납득이 안 되면 이게 좀 그죠? 불만이 쌓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갈마에 적용되는 아주 주요한 2대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전원 출석이에요. 네. 아까 요거는 그래서 현전승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전원 출석이라고 하면 도대체 인도에 얼마나 많은 승려들이 있는데 그게 전원 출석이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전승가 단위에서 고 현전승가에 속하는 스님들이 전원 출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두 출석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병이 나서 움직이면 죽을 것 같아. 예, 거기 모이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스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위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반드시 가야 돼 오늘. 이거 안 가면 굉장히 큰일이 나. 예, 그러면 이제 그럴 때도 위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위임을 해야 되고 못 오는 사람은
위임하지 않은 상태로 한 명이라도 결석을 하게 되면 그 갈마에서 나오는 결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네, 요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그 불교계 신문에서 누구누구 아무개 스님 방장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주지 스님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만장일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발표할 때 만장일치로 해요. 그게 이제 갈마의 그거 전통을 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장일치가 가능해요? 매 갈마마다? 그죠? 그죠? 예. 어떻게 만장일치가 가능할까요? 아니, 나는 저 소임자를 뽑는다는데, 난 저 소임자 마음에 안 들어. 지난번에 보니까 나한테는 과일을 썩은 걸 줬어. 나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누구누구를 수계를 준다는, 기회를 준다는데, 내가 옛날에 보니까 저기 세속에서 엄청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던데, 나 저 사람 싫은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사유가 있어서 분명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마는 무조건 승가에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다 만장일치여야 돼요. 이건 원칙이에요. 바꿀 수 없는 주요 2대 원칙이에요. 전원 출석 만장일치. 저렇게 결론이 나야만 그 다음에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거는 다일제 죄가 돼요. 그 사람한테 죄를 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위임도 하지 않고 안 가놓고는 나중에 뭐 거기서 난 그런 거 결정되는 줄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일죄가 돼서 그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만장일치요. 그죠? 어떻게 만장일치가 계속 되냐고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4명, 5명이면 또 몰라요. 나중에는 1000명까지 이루어지는 현전승가도 등장을 해요. 건축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만장일치를 하냐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원칙, 만장일치예요. 예. 이 굉장히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 갈마에. 왜 만장일치인가? 여기서요. 자, 저희가 이제 화합, 그죠? 화합해야 된다. 승가는 화합해야 된다. 그 화합을 위해서는 포사를 해야 되고, 그죠? 그 포사는 기본적으로 청정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죠? 스님들이 청정한 걸 담보하는 거죠. 화합을 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갈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갈마. 자, 또 하나의 키워드예요. 여법이라는 거예요. 여법. 법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저기서 법은 당연히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에요. 그게 경에서 설하는 가르침이든 율에서 설하는 가르침이든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 세 가지예요. 사실은 승가의 운영 원칙의 키포인트는. 네. 화합 청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법. 그죠? 네. 만장일치를 이제 원하는데 만장일치가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그죠?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네, 이걸 말씀드리고 만장일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다인어예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수결. 맞아요. 네. 다수결인데 지금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수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분명히 의미상으로는 다인어고요. 원어도 예부 야시카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에요. 예.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다수결은 뭐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오늘 뭐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차 마셔요. 찬성하시는 분 해가지고 여기서 20분이 찬성하셨고 10분은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처음에 다수결로 하기로 했으니까 다 같이 차 마셔요. 이거죠. 그죠? 10분이 반대하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갈 수도 있지만 승가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같이 행동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게 다수결이죠. 무조건 숫자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지금의 다수결이죠. 승가의 다인어는 맞기는 맞아요.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높은 사람? 법납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승가의 질서 유지는 법납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예. 하지만 다인어는 아니에요. 네.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보다 많은 사람은 갖춰야 될 조건이 뭘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갈마하고 관련해서. 도와 가. 아, 네네네. 그쵸. 바꿔 생각하면 도와 가죠. 예. 그걸 좀 더 쉽게 하시면. 예, 청정비구. 예, 청정비구도 그래요. 지금 뭔가 부분적인 요소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냐? 예. 네, 현장승가 안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반드시 결과는 보다 많은 사람이지만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은 여법한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여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과 율에 비추어서 나오는 결론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거에 동의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승가에서 말하는 다이너의 기본. 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죠. 그죠? 이해 잘 안 가시죠? 그죠? 예, 어떻게 그러느냐 있잖아요. 이 다이너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다수결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예. 몇 차례에 걸쳐서 갈마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전승가의 스님들이 먼저 모여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죠. 예. 근데 결론이 나왔는데 소수의 스님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여. 나는 그렇게 결론이 나왔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장일치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을 못 내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현전승가가 다루면 안 돼요. 어차피 결론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좀 더 숫자가 많은 스님들한테 이 문제를 보내요. 그래서 그 스님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게 해요. 그럼 거기서 또 같은 결론이 나와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이 또 납득을 못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자를 뽑아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대표자 알고 있는 제2결집이죠. 제2결집 보면 배살리에서 14문제 발생했을 때 8명의 단사인이라고 하는 당시 승가에서 말씀하자면 진짜 존경받는 스님들 8명을 뽑아서 그 스님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요. 근데 그걸 했는데도 이분들이 납득을 못하네. 그러면 가는 게 다이너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로 다이너를 하지 않고 몇 번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이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다이너를 할 쯤에는 결론이 나 있어요. 예, 사람의 숫자는 그냥 소수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형식일 뿐이지 실제로 이건 나와 있어. 그리고 그 3번의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율장의 몇 조에 근거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든지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든지 이미 논의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행주인이라고 해요. 투표하는 이제 관련 이제 사회자죠. 사회자가 나와서 투표할 때 아예 그렇게 만들어요. 이 여법한 쪽,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론을 이끌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주는 하얗게 예쁘게 만들어. 동그랗게 잘 다듬어서. 그리고 아닌 거는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여법한지 이게 비법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주고 요거는 요렇게 사람이 말하는 주. 투표용지예요.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분이 어떨까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 행주인은 굉장히 평소에 존경받는 분이야. 아무나 선발하지 않아요. 네. 그분이 와가지고 딱 그거 2개를 보여주면서 이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투표용지를 건네면서 설명을 하면 과연 얼마나, 그죠? 진짜 악을 쓰고 그거를 내가 반드시 여기에서 이제 하겠다는 아닌 사람 경우에는 그냥 집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 이렇게 보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가지고 와, 이 투표. 이게 율장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투표용지를 다 와서 이 투표한 사람이 이렇게 헤아려 봐. 이렇게 보는데, 여법한 사람이 숫자가 많아. 예, 그거 이제 오늘 오케이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소수는, 뭐 투표까지 했는데,
할 수 없지 뭐 라고 이제 마음을 단념을 하겠죠. 예. 그래서 끝나. 근데 만약에 비법설자가 많네.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 사람들이 기어이 숫자가 많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어휴. 네, 맞아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 오늘은 뭔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투표용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말하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투표는 무효예요. 우리 내일 다시 모여요.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면 이게 정말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나온 걸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도 나와요. 만약에 낌새를 알아채고 이 비법설자들이 아주 맹렬하게 저항을 한다. 그래서 오늘 투표는 반드시 결과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 근처에다가 집에다 불을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놔서 혼비백산하는 상태에 다 흩어버리고 다 흩어진 다음에 다시 날 잡아서 다시 모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보면 승가에서는 사실 마르조와 다이너죠. 이미 결론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여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승가의 그런 그 말하자면 진짜 법납이 높은 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수행에 그게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벌써 이미 계속 한 거 몇 번.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승복을 안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하지만 여법이라고 하는 원칙은 놓치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법설자가 한 명이야. 이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여법설자 한 명이고 99명이 비법설자예요. 그래도 행주인이 봤을 때 지금까지 끌고 온 승가에서의 결정이 이거라면 이걸로 반드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이제 행주인의 말하자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율장에는 하나하나 정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칫하면 사실 부처님 법이 그죠? 점점 훼손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키려는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이너고요. 두 번째는 큰 문제는 아니야.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건 진짜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스님들끼리 이제 저게 그잖아요. 풀이 땅을 덮듯이. 예.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땅이 풀을 덮듯이 그냥 우리 서로 없었던 걸로 해. 이제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승가 다 무너지잖아. 그냥 이렇게 해라고 이제 합의하는 방법이. 예. 근데 그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삼비건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이 나가서 그냥 그룹 만들어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쪽도 여법하게 부처님이 제정하신 대로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그걸 돌아가면 승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저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쫙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말 다양한 기근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실 부처님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어쨌든 최종 목표점은 다 끌고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금 늦고 빠르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부처님은 개인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승가를 형성해서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야 같이 포사를 하면서 서로의 잘못도 서로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도 알고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항상 청정한 그죠? 심신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모아놓으니까 이게 또 너무 또 이게 또 그저 싸우고 저희 뭐 피를 나눈 가족들도 얼마나 서로 싸워대요. 근데 하물며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싸울 일 투성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그죠? 가능한 줄이면서 저렇게 사실 뭐 만장일치 전원 출석해도 사실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절대로 여법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이 그래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여법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화합까지 지키는
예, 그러니까 다이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의 저희 다수결을 사용해 버리면은요, 나머지 배척된 소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죠? 예, 저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 배척당한 나머지 소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힘을 잡으면 에이, 너희도 가만히 안 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런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이너를 통해서 조정을 한번 그죠? 예, 해보고 사실 다이너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아무리 그 주장을 하던 사람들도 아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초부재하면서 좀 마음도 그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래 부동주하면서 우리 각자 또 그죠? 각자 수행하면 되죠. 그죠? 현장승가 만들어서 또 그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주면서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같이 가게끔.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견과 개가 동일한 승자가 결합을 해서 저희가 승가를 형성을 한 거고 그게 바로 저희가 승가에 귀의한다 할 때 그 승가의 힘인 거예요. 같이 가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의 스님이 아니라요. 그 스님이 모여서 만든 승가가 지금과 같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장에서 말한 그런 수행도를 조금 더 수월하게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부연하면 요 팔종의 성제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아 그러면은 범부승은 어떻게 해요? 범부승은 우리 안 해도 되나? 귀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제 경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경전을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요 경전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수타니파타 보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에 의한 승자, 도를 설하는 승자, 도에 사는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예, 그래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를 더럽히는 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놔요. 예. 그 다음에 또 순정리론이라고 하는 한역경전에 봐도 이제 무치승, 계율을 어기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 계율을 어기는 줄, 그죠? 어기면서도 부추잖아. 아양승, 삼장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 그래서 거의 그 벙어리 양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 예, 그다음에 붕당승, 뭐 하는데 계속 패거리 잃어가지고 돌아다녀.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속승. 예, 어쩌다 좋은 일을 여법한 일도 하지만 여법하지 못한 일도 해. 예, 정말 세속적인. 예. 그 다음에 이제 승이승, 아주 뛰어난 스님이세요. 정말 팔종 성자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나머지 네 가지는 아니고 오로지 승이승만 진짜 승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분류를 해놓는데 사실 경전마다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훌륭하지 않은, 그러니까 팔종 승자에 들어가지 않는 스님은 이제 그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다른데 제가 율장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사람도 승가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예, 좋아져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본 율장에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아는 스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모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승가 생활을 하면서 둥글둥글하게 돼 있더라. 나 진짜 그거 참 놀랬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뭐 부족한 사람 아니면은 뭐 많이 엘리트라도 또 성격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함께 승가 안에서 승가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공동 분배하면서 그런 어떤 그죠 교만심이나 집착심, 그죠 우월감 이런 것들 떨쳐버리고 법납에 따라서 그렇게 또 그죠 생활을 하고 갈마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법을 배워가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서로가 이제 또 격려하면서 포살 같은 걸 하면서 청정을 유지하고 예, 이런 이제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모든 스님들이 다 언젠가는 예, 지금은 팔종의 성자 안에 못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승가는 저희가 귀의 대상으로 삼고 공덕을 그죠? 보시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공덕을 제가자는 이제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율장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많이 그죠 율장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좀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생소하셨을 텐데 개념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장하고 율장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 내지는 부처님 당시에 그 초기 승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